안녕하세요. 인문고전연구가 조인재입니다. 2018년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서 좀 진부하긴 하지만 정말 세월이 쏜살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월의 빠름을 이루는 많은 사자성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정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엄 여시는 말 그대로 세월이 쏜살 같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세월여류, 즉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성어도 있고, 세월은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뜻의 극구 강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위에는 예전에 비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풀이한 자네의 법칙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가 주장했던 것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자기 나이의 역순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60살인 사람의 1년은 전체 인생의 60분의 1에 해당하니까 나이가 5살인 어린이보다 12배나 빨리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20살의 청년이라면 5살 어린이보다는 4배 빠르지만 60살보다는 3배 느린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점점 더 새로운 체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억울한 분이라면 좀 더 창의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른 인생, 혼자 내달릴 게 아니라 느긋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무겁게 만든다면 세월의 가벼움쯤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논어 위령공에는 공자와 제자 자공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공이 한마디 말로 평생을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명한 성어인 기소부력 물시어인이 원문입니다. 두 사제 간의 대화에서 공자가 평생을 두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선은 가치라는 뜻의 여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공감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방과 같이 느끼고 한 마음이 되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공자가 원하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자신의 이런 철학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을 보면 공자가 제자인 정자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공자가 먼저 제자에게 말을 겁니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간통한다. 오도 이리간지 라고 말하자 정자는 주저없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를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입니다. 앞서 자공과의 대화에서는 서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충이 덧붙여집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충은 중심을 뜻하는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음의 중심, 즉 자기 마음을 중심에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철저한 자기 수양을 의미합니다. 충이 자신을 다스리는 개념이라면 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충실하게 채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이 둘은 하나로 통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서의 철학은 논어를 비롯한 다른 고전에서도 표현만 다를 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역지사지, 내 처지로 미루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축의급인, 내 마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혈구지도는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진 말들입니다. 서양의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삶의 진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가르침이 많은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만약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이처럼 강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오늘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공자의 핵심 철학이자 사랑과 배려를 뜻하는 이는 사람 인과 둘을 뜻하는 이가 합쳐진 글입니다. 즉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면 온 세상이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공자는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전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온정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보답을 받는지 보여주는 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나라의 위가가 자신의 서모가 순사당할 것을 막아주자 그 서모의 아버지의 혼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가가 전쟁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뒤따라오는 적의 앞에 있는 풀들을 묶어 적이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허황된 이야기지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따뜻한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사들을 통해 우리는 작은 배려가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곧 사람이다. 사랑과 사랑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도다. 이냐자이냐, 합이연 지도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인 사랑,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결을 만드는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